원장님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총괄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대통합 혁신위원, 의료분쟁조정법 대책특별위원, 비상대책위원 2회, 자문위원, 부회장을 역임하시고 제3차대 경기도의사회장으로 하셨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계시는 만큼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하면서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오신 만큼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의료 분쟁입니다. 의료 분쟁. 의사로서 살다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서 다툼이 생기는 걸 가지고 이제 의료 분쟁이라고 하거든요. 의사가 잘못한 게 없어도 환자가 불만이면 이제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위에 사진하고 밑에 사진은 위에 사진은 끼어들게 하다가 사고가 안 났죠. 밑에는 사고가 났죠. 위에 사진과 같은 게 뭐냐면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 환자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요. 저 자동차가 안 박았으니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가겠죠. 죄송합니다 안 하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밑에는 죄송합니다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게 뭐냐면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진료실에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이게 이제 도의적인 사건인지 법적인 사건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그냥 기분 나쁘다 그냥 접수가 기분 나쁘고 그냥 의사가 생긴 게 기분 나쁘고 자기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죠. 그때 밑에 사건처럼 저는 환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건 빨리 캐치를 하죠. 환자를 돈 한 푼을 해결 안 되는 경우는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도의적인 문제냐,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끝나는 문제냐, 아니면 돈을 줘야 되는 문제냐를 제일 먼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되는데 밑에 보면 의사가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과실이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는 과실은 있어요. 근데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상할 건 없죠. 약국에서 약사가 A 환자한테 줘야 될 걸 B 환자한테 줘야 될 거예요. 진통제. 집에 가서 진통제 하나를 먹었어요. 환자한테 큰 손해는 없지만 잘못은 했죠. 과실은 했죠. 그 약사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A 환자한테 줬는데 A 환자 약을 B 환자한테 줘버렸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약 줬는데요? 진통제래요. 진통제 하나를 먹는다고 큰 손해 나나요?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계속 신경질 내면 속으로 그냥 법대로 하세요 하면 되죠. 손해 배상해 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해는 났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배상해 줄 게 없겠죠. 이것도 이제 법대로 하세요 하면 되는데 이제 빨리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생각이 막 그날부로 바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9분이 있어요. 근데 의료사고가 났을 때 건물입니다. 밑에 이제 성수대교 사고 의료사고 이럴 때 이게 사고 나자마자 그날 성수대교 사고 오늘부로 끝냅시다 하면 됩니까? 지금은 아니 그 얘기 또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회원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의료사고의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집니다. 가족들조차도 아니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하시다가 사고를 많이 치신다. 그래서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야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왕 밥도 드시고 머리도 식히고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좀 느긋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인 도의적인 사건은 그냥 사과 한마디면 끝납니다. 사과하고 그냥 끝내세요. 더러워도 아니 죄송합니다 하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법적인 거는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근데 환자가 딱 항상 녹음합니다. 녹음. 요즘에 스마트폰도 있고 뭐 USB도 있고 해서 100% 녹음합니다. 뭐 간호사한테도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간호사도 교육을 잘 시켜놔야 됩니다. 조무사들. 간호사는 조무사한테도 무조건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조무사가 똑똑해가지고 뭐 보건소에서 왔는데 지가 다 얘기하고 뭐 환자가 뭐 열받아서 전화했는데 지가 다 얘기하고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해야지. 조무사가 엉뚱한 소리에서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고 환자가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딱 두 가지 요구하죠. 뻔합니다. 100%딱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완전히 그냥 종고처럼 아시라는 거죠. 가게마틱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환자 권하죠.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두 번째, 얼마 줄 거냐. 이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저거보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잘못했다고 인정 적어달래요. 적어달라. 제가 어떻게 적어주는지 아세요? 그날 뭐 연락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적어라. 끝까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래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할 말 없죠.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없을 때도 책임지라고요. 잘못한 거 없으면 책임질게요. 딱 적어줬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할 말 없죠. 얼마 줄 거냐? 얼마 줄 거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두 번째는 얼마 줄 거냐? 여기가 뭐 시장바닥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은 아시겠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얼마 줄 건지는 우리나라에 국가기관도 있고 전문가들도 의사도 신청하는 게 있으니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하시는 게 보상인 것 같은데 보상을 하려면 우리 둘이 앉아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객관적인 절차를 밟읍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해결을 밟는 방법이 종합보험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의료사고, 교통사고 생각해 보시면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내가 과실로 옆차 처박아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오래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특례법 같은 의료사고 특례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교통사고 특례법을 찾아서 그 법을 그냥 의료로 이름을 바꿔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 대표로도 토론대에 나가서 교통사고 특례법 그때 노한규 회장 때였는데 교통사고 특례법 만들어야 된다. 의료사고 특례법 만들어야 된다니까 쪽지를 주는 거예요. 의사협회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메디칼 파트 쪽은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서 종합보험이 아까워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통사고 특례법이 있고 종합보험 다 되니까 운전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는 뭐 자세한 놓고 멱살 쥐고 1980년도 생각해보면 뭐 미국 사람들은 굿바이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접촉사고 하나만 막 죽으라고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이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되니까. 지금은 보험회사라는 보상을 해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교통사고 특례법 같이 의료사고 특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까지 지금도 일부 의사들 중에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의료사고 특례법을 별로 찬성하지 않는 분인데 이건 요새 제가 회원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게 파란색입니다. 의료분쟁중재원, 소비자원, 법원, 병원 자체 해결, 의료공제 같은 보험회사, 우리 보험회사 있잖아요. 저한테 특징을 환자가 왔을 때 저한테 상담합니다. 아니면 지금 뭐 의료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주 앉지 말고요. 객관적인 절차를 밟자고 하세요. 환자가 원하는 것은 배상이니까. 우리나라에는 의료 분쟁 중재원이 있고 소비자원이 있고 법원이 있고 병원에서 뭐 업무과장이 있든지 뭐 대리인이 있든지 의료 뭐 공제나 뭐 보험회사 바디얼로 보험회사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맡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조용하죠. 우선은 조용합니다. 근데 의료분쟁 중재원의 장단점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편한데 의료분쟁 중재원으로 보내면요 거의 의사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괴롭습니다. 소비자원은 좀 그거보다는 덜하고 의료분쟁 중재원보다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불만이시면 소비자원에 신고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의료분쟁 중재원에 신고해 보세요 하면은 저기는 거의 의사 과실로 많이 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열받아서 나는 중재에 동의 못해 법원으로 갈 거야 할 때 중재원의 그 과실 그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저는 차라리 말은 좀 딱딱하지만 법원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게. 근데 법적으로 하서 이러면 환자가 기분 나빠서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완곡하게 잘 말씀을 하시면 일단 법원은 양쪽의 주장을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데 의료분쟁 중재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상근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저보고 그래요. 자기들도 괴롭다는 거예요. 저기서 밥값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나 이런 게 저 중재원의 존재 목적이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의사 과실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자체 해결은 말 잘하시고 대리로 내세울 분 있으면 대리로 내세웠으니까 그분하고 얘기하세요 하면은 좀 편하겠죠. 여자 원장님들은 남편을 내세워도 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의협 공제나 이런 보험을 드신 분은 이쪽으로 보험 처리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요즘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사 과실 감정을 차트를 분석해 준다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수는 어떻게 했는지 의학을 스승님으로부터 배워서 동료 의사 약점을 찾아주는 의사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의료분쟁 중재원의 조정 문서인데요. 의료분쟁 중재원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정하지 아니하겠다 하면 되는데 조정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밑에 의사 과실이 있다고 적어줘요. 얼마나 참 야비하고 못됐습니까? 저렇게 적어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중재원은 저 정도로 무조건 의사가 과실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기구라는 점을 아시고요. 그러면 이제 중재원에서 환자가 중재원에 신고하죠. 근데 응하실 분은 응하세요. 근데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면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강제개시라는 조항 때문에 의료계하고 많이 싸웠죠. 강제개시 때문에 사망이나 중상해인 경우에는 강제개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중재원에서 강제로 의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의료분쟁원에서의 절차는 종결되는데 저 같으면 저렇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재원은 거의 의사 과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좀 큰 사건일수록 차라리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다투시는 게 낫다는 그냥 족보를 말씀드립니다. 중재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제 강의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들었는지 자기의 고충을 얘기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장단점을 족보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아까 제가 그랬죠. 과실이 있고 손해가 있다. 의사가 뭔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해보면 뭐 잘못한 게 있어. 근데 환자가 손해도 발생했어요. 그럼 의사들이 대부분 멘탈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책감 때문에.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과실은 있는데 사실 그 손해하고는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끊어주면 무죄가 되고 배상할 게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 경기도 의사에서는 여기를 많이 끊어줘가지고 1심에서 5억씩 판결 단계 2심에서 한 푼도 안 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를 변호사들도 잘 못 끊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과실하고 결과하고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수원시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인데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애가 이제 소아과 때 배가 아파서 외래에 왔어요. 배가 아파서 오니까 뭐 장염인 줄 알고 장염약을 줬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고환 염전으로 오키եկ토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키եկ토미를 하고 나서 소아과에 찾아와서 당신이 장염을 했는데 남의 집 귀한 아들 불알을 떼놨으니까 배상해라 민형사를 제기를 했죠. 장염이라고 오진한 거 있죠. 근데 나중에 받는 의사가 명이지 처음에는 뭐 오키եկ토미가 뭐 명확하게 안 오잖아요. 그냥 뭐 내가 살살 아프니까 장염처럼 보였겠죠. 나중에 본 사람만 명이 되는 거고 맹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뭐 배가 살살 아프지 처음부터 난 맹장이라고 하고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아들 불알을 뗐으니까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토전의 치료의 50%가 오키եկ토미더라고요. 테이블이. 토전이 생기면 50%가 오키եկ토미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한테 그 테이블 하나 딱 내주니까 토전 때문에 오키եկ토미를 한 거지 오진 때문에 오키եկ토미를 한 게 아니고 오키եկ토미만 하면 다 의사가 민형사 책임져야 되면 대한민국 토전의 50%는 다 책임져야 된다. 그 테이블 하나로 민형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한 푼도 안 물어주고 형사도 다 내용이 그렇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장염으로 오진했는 거고 오키եկ토미는 걔 병 때문에 토전 때문에 생긴 거죠. 그때 의사가 오진해서 생겼다고 보호자는 말하고 싶지만 그 인과관계를 끊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2017년도에 서울역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산부인과 인천의 여선생님인데 실형 8개월을 때려버렸어요. 1심에서 실형 8개월. 와, 진료하는 의사한테 실형 8개월을 때려서 되느냐 해서 뭐 그때 이제 서울역에서 의사들이 분노해서 막 상복 입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제가 한 2주 동안 차트를 리뷰하면서 1심에서 이제 8개월 나한테 이제 과실이 있었어요. 이 사건도. 태아 심음을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듣지를 않았어요. 이 의사가. 왜 안 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진통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환자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는 커튼 쳐주고 야 간호사한테 건들지 마. 1시간 반이라도 자기 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해준 거죠. 4시 반에 애기 심장 소리를 듣고 6시에 커튼 열어가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태아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교과서에 30분에 한 번씩 태아 심음을 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30분에 한 번씩 안 들었죠. 한자 일어난다고 안 들었는데요. 그게 안 통합니다. 법원에. 애가 죽었죠.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판사가 그냥 징역형을 때려버렸는데 실형을 때렸는데 여기서 과실과 인과관계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끊어줬냐? 4시 반에 심장 소리 듣고 자라 했잖아요. 그 다음 판사 보고 5시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5시에 심장 소리를. 근데 대법원 판례가 아기 심장이 위험해서 1시간 내로 아기를 배 밖으로 꺼내는 경우에는 의사 과실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5시에 심장 소리 들었을 때 죽어 있었으면 의사 과실이 아니고 5시에 심장 소리 들었을 때 브레디카디아가 있어서 위험했으면 6시까지 꺼내면 의사 과실이 아닌데 6시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5시에 심장 소리 들었더라도 죽어 있었던지 1시간 만에 꺼내도 죽었으니까 의사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그 관계를 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게요. 중재원에서 의사 과실이 확실하다고 적어줬어요. 중재원 그 감정서 보니까 골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막 우리가 질의서를 내고 막 난리를 치니까 중재원이 입장을 바꿨죠. 조금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제 또 뭐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제 성남의 3인 구속 사건이 있었죠. 성남 횡격막 8장을 진단 못해가지고 의사 3명이 뭐 구속되는 이래가지고 의사가 2만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이 막 시도 회장들 다 모이고 막 의협 회장까지 해가지고 막 2만 명 모여가지고 뭐 의사를 3인을 구속해가 교탄한다 그러고 근데 국민들이나 판사들이 이 광경을 보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의사들 2만 명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 사건은 명백하게 의사 과실이라고 감정서를 적어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소아외과 교수가. 그러면 한 명이 과실을 확실하다고 감정 의사는 적어주고 나머지 2만 명은 이러고 앉았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자정을 해서 그런 과실 감정서가 안 나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 의사한테 이 3인이 구속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도 의사회가 단독 감정 금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남 3인 구속의 감정서 적어준 선생님한테 기자가 질문하니까 나는 내 감정서 때문에 3명 구속될지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러니까 감정서를 하나 적어줄 때 그게 의사 구속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파장을 종합적으로 인문학도 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의 감정이 어떻게 되죠? 시니어가 귀찮으니까 주니어한테 맡기고 주니어는 펠로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개구리는 대가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1인 과실 감정을 금하고 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개원이도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 의사회 회장님이 김태구 회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대학병원에 교수도 들어오고 한 4-5명이 이렇게 해서 논의해서 같은 말이라도 좀 워딩을 잘 써가지고 또 과실 감정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적어주면 상대방 의사가 구속될 수 있다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명서를 내서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의사협회의 그 감정원 그게 생겼죠. 근데 의사협회 감정원도 뭐 거의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의사들 2만 명 모이는 게요 그냥 회원들 놀리는 거예요. 과실 감정은 의사 과실이라고 명백하다고 교수가 적어놓고 판사는 그럼 어떻게 판결합니까? 길거리에서는 한 2만 명 모여가지고 판사 나쁜 놈이라 그러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떤 결국에는 성남 3인 사건은 실형으로 끝났습니다. 실형으로. 의사협회가 막 했는데 실제로 그 집회하고 나서 의협 집행부가 쇼를 한 거죠. 실제로 인천 사건은 그 이후에 정말 회원들이 이랬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하면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집회 한 번 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 이후에 노력을 해서 회원들이 모여서 분노했는 사건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는 뭐 성남 3인은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대책위원회 모였는데 판사 자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협회 그 당시에 이사는 뭐 할 말 없더라고요. 회원들 앞에서는 뭐 분노한다 뭐 이러고 그 다음날 집회 끝나고 나서 위원회 모였는데 판사 자극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최근에 저한테 왔는 사건인데 이분이 의사 3명이 지금 실형을 받은 사건이에요. 의사 3명. 오늘 김태구 회장님 면허 취소법 얘기했는데 이 사건 보면 저도 지금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 경기도 의사의 해원 사건인데 내시경을 했어요. 이 사건이. 건강검진하는 병원인데 이제 봉지기가 내시경을 했는데 천봉이 생겼습니다. 천봉이 생겨서 원장을 불렀어요. 원장 말로는 그냥 바로 자기는 내시경 한 번도 안 하고 대학병원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판사는 원장이 한 번 더 넣어봤다. 대장 대신 뭐
넣어볼 수도 있죠. 넣어볼 수도 있는데 뭐 안 넣었네 이거 때문에 막 엄청 또 법정에서 다투고 하여튼 봉지가 커퍼레이션 시키고 원장이 하여튼 불러서 같이 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를 했죠. 뭐 대장 내시경 하다가 커퍼레이션 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그걸 클리핑 하려다가 환자가 배가 아플 거 아닙니까? 뭐 퍼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니까 이제 뭐 아파하니까 이제 위다 졸라 때려놓고 포크를 때려놓고 막 대면을 때려놓고 막 넣었겠죠. 막 더 움직이고 환자는. 그래서 포크를 더 때려놓고 하다 보니까 숨을 안 쉬겠죠. 숨을 안 쉬니까 핵폭식 브레인 데미지가 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커졌는데 이 사건에서 전부 다 이제 실형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2심에서. 근데 사실상 2심에서 끝이에요. 이건 대법원 상고가 안 되는 상태.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 안 받으면 상고 사유가 안 됩니다. 2심으로 끝나버려요. 징역 10년 이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게요. 이 선생님이 이제 트랜스퍼를 했는데 2시 40분에 했는데 2시 30분에 했다고 차트를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판사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0분 잘못 적은 게 그래 큰 문제예요. 12시쯤 퍼포레이션이 돼가지고 뭐 2시간 만에 가서 빨리 갔지. 바이탈도 90에 60이 떨어진 겁니까? 우리 환자들 보면 외래에서 뭐 약타로 오시는 분들도 90에 60 많지 않아요. 근데 90에 60은 벌써 셉시스 사인이라고 이렇게 마타도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잘못 적었는 차트 그게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데 이 대학병원의 펠로 3년 차는 금고 8월 깜빡이 나야 되는데 금고 8월인데 집행유예죠. 집행유예고 이 봉지기하고 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인데 봉지기하고 원장은 그 차트 보낸 시간 10분 틀렸다는 것 때문에 과실 그 지사에다가 의료법 위반이 죄명이 경합범으로 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트 환자 트랜스퍼했는 시간 10분 틀렸다는 게 깜빡할 사유는 아니죠. 대단한 사유는 아니죠. 사실은 벌금형 때릴 사유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죄명으로 붙어 있어서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나온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냐 하면은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 받은 것 때문에 과실치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판결이. 그런데 거기에 죄명에 숨어가지고 의료법 위반이 차트 10분 틀린 거 거기에 포함됐다고 의료법 위반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 2명이 면허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면허 취소가 되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병원을 개업해가 있는데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근데 면허 취소가 되는 거예요. 면허 취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가서 한번 사생을 해봐라. 이거를 나눠서 판결을 해야지. 차트 10분 잘못 적은 거는 처벌이 어떻게 되고 이거 환자가 하이폭식 데미지 온 게 처벌이 어떻게 나눠서 해주면 10분 잘못 적은 것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 나올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허 취소법이 무섭다는 게 아무 법이나 다 걸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서 의료법 위반으로 앞으로는 이제 환자 트랜스퍼 하다 보면 뭐 차트가 뭐 3분 틀릴 수도 있고 10분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단한 거라고 해서 이제 면허 취소가 됐는 이런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나오죠. 빨간 걸로 적어놨죠. 3시 40분 이후에 2시 40분 이후에 보냈는데 2시 30분에 보냈다고 이거 가지고 면허를 취소를 시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판사가 뭐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또 됐냐면요. 그 청남 3위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들끼리는 동지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학병원에 그 트랜스퍼 받았는 펠로 3년차가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개인병원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환자를 엄청 나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환자를 이런 상태로 보낸다고. 셉시스 사인이 있었고 뭐 천공도 5cm가 넘었고 막
그렇게 보내버리면 자기는 펠로 3년차는 대학병원의 펠로 3년차는 그렇게 말하면 개인병원만 박살나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경험도 없고 펠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검사한테 말리버린 겁니다. 판사 판결문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말려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네 말대로 sepsis고 천공이 5cm는 넘으면 큰데 클리핑 왜 했어? 오픈했어야지. 이거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펠로 3년차가 sepsis는 아니었고요. 바이탈에서 대입했고요. 말을 다 뒤집는 거예요. 천공도 2cm도 안 됐고요. 근데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술을 바꿔버리면 판사가 안 믿습니다. 처음에 이놈이 sepsis고 환자 상태가 안 좋았고 오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놓고는 지가 클리핑이니까 자기가 걸려버리니까 그러다가 서로 탁구공처럼 책임 떠넘기기 하다가 세 명 다 이런 사태가 생겨버리는 이런 사건인데 비참하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게 그 병원을 폐업을 해야 되나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90에 60, 그죠? 2시 40분에 환자 보낼 때 혈압이 90에 60이라는 게 폐혈증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이폭식 데미지가 sepsis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통보되자마자 sepsis 와가지고 하이폭식 데미지가 왔다면 의사라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을 하고 미다 많이 줘가지고 하이폭식 데미지가 그때 인터벤션 실패가 그때 왔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사실관계조차도 다 왜곡이 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의료사고 특례법이 있었다면 경찰서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수사받을 일도 없고 면허 취소될 일도 없고 그냥 보험 처리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의사는 이런 어떻게 조사는 안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의료사고 특례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정리를 하면 좀 중요한 얘기들은 뒤에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이제 어떤 보고서에서 왔던 어려운 분쟁이 생겼던 진술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좀 처음에 이제 멘토를 잘 만든 그 강원도 의사회 같은 경우에도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김태구 회장님이 많이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의사회하고 상의를 하든지 우리 경기도 의사회 같은 경우에도 민원센터가 있어가지고 초반부터 행정기관이 왔든 누가 왔든 초반부터 한 분들은 예후가 좋습니다. 예후가 좋은데 혼자 하시다가 나중에 안 돼가지고 민원 넣으신 분은 초장에 다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뒤집어 엎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 회원분들은 강원도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와서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도 하고 한데 강원도는 워낙 또 우리 김태구 회장님이 잘하시고 해가지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과가 좋은 게 망모토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한 3분만 하면 되니까 CT 부담을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한 5천억 1조 정도 회원들 피해를 막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망모톰 하시는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망모톰 하시는 병원은 망모톰이 전부예요. 매출의 전부입니다. 근데 전국의 망모톰 회원들이 보험 사기로 걸렸습니다. 왜 보험 사기로 걸렸냐 하면 망모톰 하고 나서요. 청구는 바이옵시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즉 병원이 익시전으로 청구하면 삭감을 시키고 바이옵시로 청구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바이옵시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망모톰은 익시전을 한 거죠. 메스를 다 없앴습니다. 메스를 다 없앴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온 겁니다. 왜 청구는 바이옵시로 해놓고 익시전 했다고 실비보험 타먹냐 수술했다고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쫄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매출 10억에 대한 보험 사기로 해가지고 전부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매출 5년 동안 병원 매출 전부 몇십억이 다 되니까 여자 쌤이든 남자 쌤이든 자살하겠다고 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 의사회가 처음부터 전국의 회원들이 민원이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의사 선생님들 자꾸 전공법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냥 바이오시만 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냥 뭐 껌만 들고 왔는데 속은 따라왔더라고.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난 익시전 했는데 신평원에서 익시전 값 안 준 게 잘못이다. 전공법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선생님들이 전공법으로 가가지고 대법원에 이번에 8개를 이겨가지고 만몬토 사기 사건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5천원 정도 했고 CT 사건도 이제 임상하시는 외과라든지 내과 검진센터도 CT 운영하는 데 많고 외과가 뭐 3명씩 수술하면 CT 운영하고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다 CT 하는 데가 많은데 그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제 처음에는 몇 번 오다가 이제 커피만 마시고 가다가 나중에는 안 오죠. 뭐 기계 관리한다는데 뭐 기계가 뭐 영상의학과 의사가 관리할 것도 없고 그래 온 걸로 하자 했는데 안 왔잖아요. 막 전화도 해보고 공단에서 뒷조사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전부 다 5년치 CT 찍은 거 다 환수가 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안산의 병원도 60억씩 50억씩 환수가 되는데 이 사건도 우리가 검찰에 의사만 22명이 기소됐는데 검찰에다가 경기도 의사에 의견서를 그래 넣어줬습니다. 짜장면 집에서 위생점검 걸렸는데 5년 동안 팔았는 짜장면 탕수육값 다 가져가면 되냐? 위생점검 걸렸으면 과태료 매겨야지. 그 논리 하나로 검사가 들어보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인력 기준 조금 위반 있으면 과태료 매기면 되지 왜 그동안 찍었던 CT를 다 가져가냐고 해서 그걸로 대법원까지 이겨서 이것도 이제 한 5천 원 정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제 논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논리를 잘 잡아야 되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정면으로 가는 게 대부분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의료 분쟁 그런 부분도 처음에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배상이 필요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화하자고 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빨리 가야 되고 객관적인 절차를 가면서 대응 논리를 정확하게 초반부터 대법원 갈 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날리게 되죠. 과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기에 작전회의를 초기에 한 10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3년 5년 그냥 끝납니다. 그걸로 그냥 가면 돼요. 만몬톱도 초기에 작전회의 했고 CT도 초기에 우리 작전회의 여러 번 했지. 그 다음부터는 대법원까지 3년 5년 세월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환자도 그렇잖아요. 응급실에 왔을 때 3분 5분 치료 잘해버리면 환자가 사는데 나중에 그 죽을 놈 아무리 데리고 치료해봤자 소용없듯이 초기에 잘 하셔야 되고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계는 면허취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가 잘못 만들어지면 진료실에서 정말 면허도 취소되고 정말 그 선생님들 자살할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3명 중에서 2명이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차트 10분 잘못 적었다고. 근데 이런 엉터리 법을 그 선생님이 지금 헌법 소원하겠다는데 이렇게 회원이 막 힘들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의료계가 이런 부분을 제도를 잘못 만들었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근데 우리 회원분들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남의 얘기처럼 들어요. 자기가 걸리면 뭐는 이런 개같은 법이 있냐고 막 흥분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선생님들은 환자 보잖아요. 우리는 의사 환자를 보거든요. 의사 환자 보면 다 똑같은 걸로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족보를. 근데 왜 몰랐어요 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건인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지만 우리는 맨날 보는 건데 그 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바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면허취소법도 마찬가지 간호법도 그렇고 제도 하나 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발이 개고생을 한다 이런 거고요. 오늘 바빠서 좀 했는데 그래도 의료 분쟁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으시고 요즘에 굉장히 음악의 판결이 나오고 옛날에는 경찰서 가도 거의 무혐의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처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조심 굉장히 하고 별거 아니라고 신경 안 쓰고 환자 몇 명 더 보는 게 소용없어요. 오늘 소고는 부회장님 말씀했지만 행정조사가 나왔든지 의료 분쟁이 생기면 환자 보는 건 일단 좀 뒤로 밀고 거기에 대한 대응과 대처를 딱 해놓은 후에 안정화되고 나서 환자를 모셔야 됩니다. 원무과 직원 네가 알아서 해. 간호사 네가 알아서 해. 이러다가는 개박살을 난다는 거죠.
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례집 있거든요. 우리 한 600개 정도 했는 사례집이 있는데 사례집 하나씩 다 드리니까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민원센터 사례집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스티커도 3개 드리는데 뭐 별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서 붙이셔서 요거대로 뭐 조사 나왔을 때 하시고 우리 신규개설 우리가 세미나 책자도 한 번씩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 삼아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한 필요한 시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강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준비한 내용이 회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강원도 신규 및 기존 개설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